안녕하세요. 마케팅과 마인드셋 독서 모임 마음이 독서클럽 박서인입니다. 매주 일요일 마케팅과 마인드셋에 대한 선정 도서를 읽고 인사이트를 나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 보도 셰퍼의 돈입니다. 보도 셰퍼는 유럽의 투자 코치라고 불린 만큼 전 세계적인 스타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26세 때 거액의 빚더미에 눌려있던 보도 셰퍼는 부자들을 만나면서 돈을 버는 원리를 깨닫게 되고 30세에 이르러서는 보유한 자산의 이자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될 만큼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멘탈의 연금술도 베스트셀러고요. 또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는 경제관념은 쉽고 독특하게 동화책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어려서부터 경제 개념을 깨우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요?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이 결심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결심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치와 목표가 일치해야 하고요.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혼돈했다가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에는 5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인간관계, 네 번째가 감정, 5번째가 인생의 의미입니다. 건강은 두말하면 잔소리.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겠죠. 돈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돈 버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스프에 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또 이제 감정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일에 영향을 미쳐서 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생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가치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좋아하고 능력에 맞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또 인생의 계획은 2가지 가능성을 두고서는 설계해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설계할 것인가, 설계당할 것인가.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 가치, 목표, 전략, 이것을 설계해야 되겠죠. 꿈은 시간과 돈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또 가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목표는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략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지식, 능력,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꿈, 목표, 가치, 전략을 한데 묶지 못해서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화시키면 행복한 부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관리 영역을 넓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리 영역은 당신이 직접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관심은 있지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둘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관리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세상의 거친 풍파에 몸을 맡기고 도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이제 성장의 기회를 동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이 질문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또 개인적인 세계관을 확대하라. 이것도 있는데요.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만약에 기업에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의 범위는 그 기업의 세계관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계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삶에서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기적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생깁니다. 또 기적의 두 번째 단계는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잡는 기술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요. 또 기적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오도록 하는 사람이 기적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또 세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적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4중 경기로 첫 번째, 책 읽기, 두 번째, 자신만의 성공일지 쓰기, 세 번째, 세미나 참석하기, 네 번째, 모범 찾기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경우는 1시간에 8억의 강연료를 받죠. 성공한 사람들은 고가의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2-3달 안에 참가비의 그 2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1년에 40일 정도 세미나 휴가가 있다고 하네요. 일본은 더 철저하게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사업은 미국에서 한 해 400조, PC 시장의 2배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네 번째로는 모범 찾기가 있어요. 내 주위 5사람의 평균이 나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죠.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고 롤 모델로 따라하면서 그런 롤 모델을 찾는 것, 이것도 이제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빚이 있으신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빚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의 지혜를 보도세포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는 신념을 바꾸어라. 그리고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지출을 모두 기록해라.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한도가 없다고 생각해라.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의 목록을 작성해라.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터놓고 얘기해라. 자신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최고 액수로 제시하고 이제 그것을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돈을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라.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해라.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라. 이렇게 13가지 빚을 청산하기 위한 지혜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만약 빚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지혜를 이용해서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빚을 청산했으면 수입을 늘려야 되겠죠.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내가 가진 경제적 가치,
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측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자인하고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가져다 주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상대방에게 나의 강점을 드러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권리 대신 의무를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8시간의 대가를 받으면 10시간 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합니다. 또 일을 빨리 해야 하고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다 의미가 있고 나중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라. 이거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공부하라.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그것에 뛰어들어라. 전문가가 되어라.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 자기 사업가도 자신에게 월급을 지불하라. 자기 사업가는 반드시 개인 재산을 확보하라. 당신의 수익 기반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요. 다른 소득원에도 눈을 돌려라. 상품, 서비스, 지식, 아이디어 이런 거에도 눈을 돌려서 수익을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일에 능력을 집중하라. 또 중요한 것은 수입이 곧 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라도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춰선 기관차는 다시 달리기 힘들다. 이것은 꾸준히 쉬지 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저축으로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수입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저축은 재미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매달 10%의 돈을 여러 개의 통장에 나누어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또 월급 인상분의 50%를 빨리 저축하라고 하네요. 자기의 수입이 커지면 그 수입에 맞춰서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출이 늘어나기 전에 얼른 인상분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축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축만이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든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신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3단계를 실행하라고 하네요.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여유를 가지고 비축해 두라는 거고요. 이게 에어백, 비빌 언덕인 거죠.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이게 되었을 때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절반은 이룬 것이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이미 목표가 정해지기만 하면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하니 얼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목표는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게 합니다. 목표는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제공하고요. 목표는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도록 하고 목표가 있는 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당신의 부를 키워줄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당신의 결심을 일깨워주는 환경을 만들어라. 어떤 환경 속에 자신이 있는지,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룹, 멘토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 일을 찾는 방법도 이 책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는 자가 더 많이 갖는다. 주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합니다. 또 기분은 돈이 좋은 사람의 수중에 있다는 증거예요. 또 기분은 풍요의 포시입니다. 기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돕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주는 자만이 진실로 책임을 떠맡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준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그쵸? 아는 것이 힘이긴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만 힘이 됩니다. 보도 셰퍼의 돈을 읽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부자가 되는 새롭고 독특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보도 셰퍼가 얘기하고 있는 당신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작별을 고한다. 끝으로 이제 당신이 가는 길에 나의 기원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바란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과 부를 성취하기를 바란다.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당신의 삶 안에 강하게 묶어두기를 바란다. 당신이 좋아하고 능력에도 맞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하여 당신의 삶이 의미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재능을 꾸준히 키우고 이 땅 위에 당신만의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여 타고난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행복과 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데서 당신의 소명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타고난 권리를 실천하여 당신의 삶을 걸작품으로 만들기 바란다. 이상 보도 셰퍼의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